안녕하세요. 오늘도 누워서 문학작품 한 편 살펴봅시다. 황순원님의 별,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가 동네 애들과 놀고 있죠. 한 과부 노파가 옆에 젊은 여자에게 말해요. 저 아이 누이가 죽은 지 어머니를 꼭 닮았다고요. 그 말을 어쩌다 들은 아이는 놀 생각을 안 하고 일어섰죠. 그리고 오마니 오마니를 외치며 집으로 뛰어갑니다. 집에 가서 누이의 얼굴을 봐요. 어머니의 모습을 더듬으며 천천히 누이를 바라보죠. 엷은 입술이 지나치게 크고 눈은 작고 그 작은 눈이 몽롱히 흐려요. 정말 별로죠. 누이는 아이가 갑자기 자기를 자세히 보고 있으니 흐뭇해하며 미소를 짓죠. 그런데 미소 지을 때 드러난 검은 잇몸을 보고 아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누이처럼 못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지금 눈앞에 있는 누이는 흉내도 못 낼 만큼 아주 예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그 과부 노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죠. 우리 어머니하고 누이하고 닮았다는 것은 거짓말이지 않냐고 물어요. 노파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닮았다고 답합니다. 아이는 또 물어요. 우리 어머니 입하고 누이 입은 다르게 생기지 않았냐고요. 노파는 그러고 보니 다른 것 같기도 하다고 했죠. 아이는 우리 어머니 잇몸은 우리 누이 잇몸처럼 검지 않고 예뻤냐고 물어요. 노파는 그렇다고 별 영혼 없이 답합니다. 아이는 그제서야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가 책상 앞에 있는 란도셀에서 인형을 발견해요. 누이가 비단색 헝겊을 모아서 만들어준 예쁜 인형이었죠. 아이는 그 인형을 들고 과부 노파가 사는 골목까지 갑니다. 칼을 꺼내 들고는 땅을 파요. 그리고 인형을 묻죠. 그리고 그것을 떠나죠. 오는 길에 있던 당나귀가 아이의 낭심을 발로 차요. 아이는 화가 나죠. 당나귀 등에 올라탑니다. 당나귀가 날뛰죠. 아이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누이처럼 생겼단 말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날뛰는 당나귀를 탑니다. 당나귀가 더 날뛰니 아이의 소리가 더 커집니다. 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이복 동생을 업어주고 있죠. 누이는 아이를 기쁘게 해주려고 아이 앞에서 업고 있는 이복 동생을 꼬집는 신용을 해요. 그럴 때마다 그 작은 눈을 찡긋하며 힘주는 표정을 지었죠. 아이는 흉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는 누이를 혼내줄 개교를 생각해내죠. 이복 동생의 엉덩이를 진짜로 3개 꼬집어요. 그리고 아이가 울자 도망가 숨은 채로 지켜보죠. 이제 의붓 어머니에게 누이가 혼나겠죠. 무슨 일이냐고 급히 뛰어나온 의붓 어머니에게 누이는 배가 고픈가 보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죠. 자기를 감싸주는 누이에게서 어머니와 같은 애정을 느끼자 아이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의붓 어머니에게 가서 사실은 자기가 아기의 엉덩이를 꼬집었다고 자백하죠. 아이는 옥수수를 좋아해요. 삶은 옥수수 알맹이가 서로 붙어있는 쌍둥이를 만드는 것도 좋아하죠. 늘 누이와 누가 더 길게 많이 붙어있는 쌍둥이를 만들 수 있나 내기도 했죠. 이날도 누이가 그 내기를 제안했지만 아이는 싫다며 차갑게 거절합니다. 어떤 날 저녁 어둠 속에서 아이는 하늘의 별을 세며 별이 이슬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누이가 옥수수 한 자루를 아이에게 쥐어줘요. 아이는 그것을 그냥 뜨물 항아리에 던져 넣어버리죠. 아이가 동무와 땅 따먹기를 하고 있죠. 동무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 하지만 아이는 승패와 상관없이 땅에 더 아름다운 선을 긋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아이는 예쁜 반달을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려놓은 예쁜 반달이 지워진 것도 아닌데 동무가 그 위에 선을 다시 한번 그어요. 반달 모양이 오목하게 찌그러졌죠. 아이는 화를 내요. 그러니까 동무가 땅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줄 알고 이번에는 좀 크게 다시 그어주죠. 이번에는 반달 모양이 볼록하게 찌그러져요. 아이는 또 화를 냅니다. 지나가던 누이가 이것을 보고 아이 편을 들어주려고 반달을 더 크게 그려줍니다. 아이는 누이가 다 긋기도 전에 이건 더 아니라고 소리 지르며 선을 지워버리죠. 하루는 누이와 뒷집 계집애가 싸우고 있었죠. 땅 따먹기를 하다가 돌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놓고 싸우고 있었죠. 팽팽하던 기싸움은 뒷집 계집애의 남동생이 와서 누이에게 흙을 뿌리면서 뒷집 계집애 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그때 아이가 나타나서 다가오자 뒷집 계집애 편에서는 주춤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싸움터로 가까이 가서 누이의 흥분된 얼굴을 보니 너무 흉하게 느껴졌고요. 어머니는 저런 얼굴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을 그냥 지나쳐 버려요. 아이의 등 뒤로 누이가 밀리는 소리가 들리죠. 아이는 이 싸움에서 예쁜 뒷집 계집애가 이기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죠. 아이는 이제 14살 소년이 돼요. 그리고 뒷집 계집애보다 더 예쁜 소녀를 만나요. 언덕에 나란히 앉아있죠.
아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던 눈길을 소녀의 얼굴로 돌리죠. 한참을 바라보고 있죠. 소녀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아이의 어깨를 끌어당기며 자기 입술을 아이의 입에 대고 비비죠. 소녀는 벌떡 일어나요. 더럽다고 느껴요. 이 더러운 소녀도 어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돌아섰죠. 그리고 언덕길을 뛰어내려옵니다. 초가을 밤이었고 별이 유난히 많은 밤이었죠. 아이는 많은 별 중 하나가 꼭 어머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별을 뒤지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호통 소리 때문에 갑자기 정신이 들었죠. 아버지는 누이를 혼내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년이 사람 망신시킨다고 그렇게 화를 내죠. 누이의 같은 반 동무와 사귀는 걸 들킨 거죠. 의붓 어머니는 누이에게 조심스레 말해줘요.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먼저 가신 내 어머니를 내가 무슨 낯으로 보겠냐고요. 그 말을 들은 아이는 누이가 잘못을 하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들먹이게 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합니다. 꽤 쌀쌀한 어떤 날 밤에 아이가 누이에게 산책을 가자 했죠. 누이는 너무 기뻐합니다. 아이가 그런 제안을 해줬다는 게 너무 기쁘죠. 누이는 아이에게 춥지 않냐며 걱정을 해주죠. 누이는 아이에게 너 없이 혼자였다면 그냥 죽어버렸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이가 휙 돌아서자 누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죠. 그때 아이는 누이에게 치마 벗으라고 소리를 질러요. 누이는 잠시 당황하다가 저고리와 치마를 차례로 벗죠. 치마에 싸서 강물에 던지겠다는 아이의 의도를 파악한 거죠. 치마를 바닥에 펼친 아이는 누이에게 그 위에 누우라고 합니다. 누이는 그대로 합니다. 그때 아이는 그렇게 순순히 따르는 누이를 보고 죽게 되더라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어머니의 애정과 닮은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된다고, 누이가 어머니 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냥 그곳을 떠납니다. 누이는 시내의 어떤 실업가의 막내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키는 작고 얼굴은 검푸르고 예전에 누이가 사귀던 그 같은 반 친구와는 정말 딴판이었죠. 혼인하는 날 누이와 의붓 어머니는 서로를 붙잡고 많이도 울었죠. 누이는 가마에 오르기 전에 눈물로 젖은 눈을 들고 여기저기를 둘러보죠. 아이는 자기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냥 몸을 숨기고 있었죠. 그런데 누이가 시집간 지 얼마 안 되어 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이는 누이의 얼굴을 떠올려 봤지만 떠오르지가 않아요. 슬프지도 않아요. 아이는 예전에 과부 노파의 집 근처에 묻었던 인형을 생각합니다. 그 골목으로 가서 있음직한 곳을 파보죠. 없어요. 오래되었으니 흙과 구별이 안 되죠. 오는 길에 당나귀가 있죠. 아이는 당나귀에 타요. 당나귀는 날뛰죠. 아이는 우리 누이를 왜 죽여를 반복해서 외쳐요. 당나귀가 더 날뛰죠. 그러면 아이의 우리 누이를 왜 죽여 소리는 더 커집니다. 아이는 일부러 당나귀 등에서 떨어져 굴러요. 그리고 바닥에 누워요. 그제야 아이는 눈물이 나요. 하늘의 별이 아이의 눈 속으로 내려옵니다. 아이의 오른쪽 눈에 내려온 별은 어머니고 그럼 왼쪽 눈으로 내려온 눈은 누이인가 하다가 아무래도 누이는 어머니와 같은 아름다운 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개를 저으며 눈 속의 별을 내몰았죠.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누이의 죽음을 통한 소년의 성장을 그린 이 소설. 이 소설은 1941년 인문평론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